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과거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자고 나면은 가격이 급등하던가 급락하면서 잠도 못 자게 만들죠. 그리고 뉴스가 쫙 도배가 됩니다. 최근에는 월요일만 되면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현물 ETF 영향이라는 말도 있고, 중요한 거는 지금 거래량 없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는 가격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아진 것 같아서 변동 패턴이 현물 ETF 등장으로 바뀌는 게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3일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74,000달러까지 갔고요. 3일 지나고 나니까 64,000달러를 볼 뻔했습니다. 그 3일 만에 10,000달러가 차이 날 정도인데요. 주식은 이유라도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것도 없어요. 많은 이들이 단순 조정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올라갈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코인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오른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은 원래 코인이 그래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왜 코인은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게 올라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코인의 변동성을 보면은 논리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장대 음봉이 아주 자주 나오죠.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또 장대 음봉이 나오고 하면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예상 못하게 만들면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선물거래 때문에 그래요. 선물거래에서 상승 하락 포지션에 건 투자자들을 청산시키면서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성향이 공격적인데 선물에 손을 많이 대거든요. 바이낸스로 가서 결국 레버리지를 많이 합니다. 거기 가면은 125배 레버리지까지 있어요. 1%만 움직여도 청산이라는 거죠. 거기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10배 정도 쓰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10% 정도 범위에서만 왔다 갔다 해주면은 청산당합니다. 3일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가 휘청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선물 포지션인 사람은 위로 걸든 아래로 걸든 청산당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코스피 시장이랑 비슷한데 선물이 현물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 큰손들이 개미들의 돈들을 뽑아먹는 시장이라는 거죠. 횡보장일 때는 개미들이 돈을 벌기도 어렵지만 기관들도 돈 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롱숏을 치면서 그 안에서 파생으로 손실을 보게 만들고 본인은 파생해서 이익 구조를 가져간 다음에 돈을 버는 생계를 유지한다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포지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포지션을 보면서 청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목을 한 타짜랑 섰다를 하는데 개인들이 비트코인 레버리지로 돈을 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현물 ETF 승인으로 비트코인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2달 동안 20만 개, 우리 돈으로 20조 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관들의 큰 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과거처럼 이제 타짜들이 활기치기가 쉽지가 않겠죠. 선물 세력들이 마음대로 비트코인 차트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진다는 겁니다. 한 달이 20거래일이라는 걸 고려하면은 블랙록을 통해서 하루에 5천억의 돈이 비트코인 사달라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기관들까지 합치면은 그 돈이 엄청나겠죠.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블랙록이 이걸 가지고 장난친다 라기보다는 엄청난 수급의 힘으로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세력들이 팔았다 샀다 하면서 차트를 조작하기가 쉽지는 않아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은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세력이 등장한 건 없었잖아요. 선물 가지고 청산시키면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선물로 청산이 안 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털어먹는 패턴이 바뀌게 되겠죠. 큰손들이 만약에 하락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현물 ETF가 매일 1조 원씩 매수를 하면은 물량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월가가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패턴들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주말에 가격을 흔들어서 청산시키고 월요일이 되면은 ETF 수급이 다시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승하고, 주말만 되면 자꾸 일이 벌어집니다.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 채굴은 거의 완료가 되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의 반감기 끝에 이제 채굴로 인한 비트코인 증가는 미미해졌습니다. 금도 채굴량 때문에 1년에 1.5%가 늘어나요. 화폐는 경제 위기 때마다 그거보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의 전제 조건인 왜 화폐로 인정받아야 되는가, 이거의 답만 확실하다면 상승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보유 기간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70%가 1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쉽게 팔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격이 올랐다고 냉큼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최대한 끝까지 보유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은 30% 정도가 아닐까 보고 있고, 이번에 블랙록이 2% 가까이 매집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관들이 매수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물량이 말라가기 시작하겠죠. 만약에 이 속도라면 유통량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는데, 아까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왜 거래량 없이 가격이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홀더들은 팔지 않고 있고 유통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살려는 새로운 수급이 등장하면서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는 상황이 이 때문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보다시피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 증가가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한 달 이내는 지금 거래량이 약간 늘었지만
가격이 전고점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점이 이런 거를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물 ETF 수요가 계속 들어올수록 가격이 오를수록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이 없이도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발작이라던가 증시의 악재가 뜨게 되면은 자금이 빠지게 돼요. 현물 ETF로 들어오는 자금이 이제 아니라 현물 ETF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자금으로 바뀌겠죠. 지속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투매가 끝났는데도 계속 팔아요. 쉬지 않고. 그동안의 패턴보다 다르게 더 깊게 내려가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안 그래도 높은데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지는 극한의 변동성을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경제 뉴스에 귀를 열어야 되는 시간이 됐죠. 이제 월가의 패턴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미국 증시는 채권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말은 바이낸스 선물 거래와 가격 연동이 강해지고 있고 평일에는 경제 뉴스, 채권금리, 거시경제, 증시 분위기랑 연관이 깊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 채권금리에 영향을 주는 미국 금리 결정 뉴스도 있고요. 일본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최근에 급등해서 피로도가 높고 과매수 상태죠. 금리마저 튀면은 조정이 올 수 있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대중의 과열을 이끈 상태는 아니거든요. 신규 진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5대 거래소가 하루에 17조 원이나 거래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내 주식의 2배가 거래되고 있죠. 만약에 이 상승세를 이어준다면 다음에 신규 진입자가 등장하게 되고 거래 대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코인 거래소가 돈을 번다는 거죠. 코인 가격이 상승하면 코인 거래소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과거에 증시 화랑기 때만 돼도 코스피 거래액이 10조가 넘으면 증권주들이 폭발하듯이 올라갔었거든요. 지금은 거래 수수료도 무료가 되고 이러면서 과거처럼 증권주가 그렇게 올라가진 않는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도 초창기 시절이기 때문에 코인이 화랑이다 그러면 코인 거래소 주가가 많이 왔다 갔다 거리겠죠. 과거 2000년도 중반 그때 한 2004년에서 2007년 그 사이 때 증권주 중에서 10배, 30배씩 오른 것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세 상승기가 한번 맞물리게 되면은 코인도 오르겠지만 코인 거래소들도 호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향후 가격 방향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워요. 근데 증시는 대체적으로 M2 통화량과 일치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코인도 M2 통화량과 일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동성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실물 자산이라던가 금, 코인 가격을 상승하게 만든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M2 통화 증가율이 증가세인지 감소세인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 M2 증가율을 보면은 2023년 3월을 바닥으로 회복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지만 연준이 곧 긴축 종료 선언을 하겠죠. 상반기에. 그럼 M2 증가율이 플러스로 바뀔 거고 이 증가 속도가 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은 이 M2 증가율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트렌드의 추세인데요. 코인 가격이 급등 랠리를 하는 기간은 2021년에 6개월 동안 급등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조정을 한번 거치고 이번 2024년 코인 급등 랠리도 6개월째예요. 2017년, 2021년 코인이 인기를 끌었었죠. 그때 상승 랠리를 했었던 기간이 보통 1년 정도인데 현재 6개월째 상승 랠리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반년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이 자체가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결국 유동성이 얼마나 길게 갈 수 있는지 2017년, 2021년 상승 랠리를 끝냈었던 게 금리 인상 이슈였거든요. 이번 상승 랠리에서는 금리 인상 이슈는 없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매우 느려질 수는 있습니다. M2가 빠르게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김이 셀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코인은 코인이고 주식은 주식이라서 서로 상관이 없었었는데 이 현물 ETF가 들어오면서 주식과 패턴이 비슷해질 가능성도 염두에 보고 투자에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